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뭄의 도시 강릉에서 강릉대학 기사입니다. 비가 오니까 되게 좋아서 비를 막 맞으면서 다리를 갔다 왔어요.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물 좀 부어주십시오. 주소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수가 돼가지고 씻지 못해서 추석 전에 한번 씻으려고 지금 계속 안 씻거든요. 제가 좀 물건도 좀 깨지지 않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이게 이 주제를 좀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했습니다. 일단 지리지라고 하는 주제에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또 강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기준 26개 균열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로컬리티, 지역성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뭐 지역성이든 정체성이든 연구하면은 강원 연구센터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주제가 좀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이 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보편적으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인식하셨던 것들인데 과연 그럼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한 지리지에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차제에 한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조금 뒤에 그 의뢰를 받았으면 아마 뭐 재해나 가뭄 이런 거를 하나 좀 넣었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 강원도 지역이 조선시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진, 산불, 가뭄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이제 해양과 관련된 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데요. 아마도굴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강원도 사람들의 성품 보통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가라고 하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 행동 속에서 그 지역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옛날부터 강원도 사람들을 표현하는 직설적인 아마도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기서 제가 다루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저는 이제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지금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쟤는 강원도 사람 맞는 것 같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역사편찬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2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당사자분도 오셨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한 7, 8분이 우르르 몰려오셔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투를 듣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영동 쪽에서 온 사람이고 거기 이제 뭐 향후의 시군에서 7, 8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쉽게 고향 까마귀 왔다고 반가워갖고 저한테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지역 정체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강원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직설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유복 선생이 강릉에서 태어나셔서 6살에 파주로 가셨는데 뭐 유복 선생이 신만 양병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그러면 10만 명 정도는 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만은 대입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금 사투리로 나가. 그래서 손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듣겠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어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경상도의 여헌 장현광이라고 하는 이 우수한 그분이 기록에 보면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왕이 짜증을 낼 정도로 사투리를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고 이 아마도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이알의 늙은 부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 책리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아마도블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그 팔도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강원도 사람들은 아마도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게 보통 그렇게 이제 전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일까 하고 처음에 탱기지 나온다고 그래고 탱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탱기지. 물론 제가 졸면서 꼭 졸면서 봐서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누가 보시다가 탱기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고요. 찾다 보니까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1921년에 발행된 이게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인데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고인이곤 팔도인심이라고 하는 것에 팔도 백성들에 대한 인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과는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는 아마노블로 완전 고착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나왔던 것은 어쨌든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나는 야사로 전해져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벽에 나오게 된 것은 그 이전에 향원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전달이 돼서 이것을 개벽에다가 글로써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찾은 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해석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함경도만 두 개가 나와요. 함경도가 이전 투구하고 석전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성계가 함경도 출신. 물론 이제 전주에서 삼척으로 선배가 넘어와서 함경도로 가서 이제 거기 지역 기반을 쌓고 국가를 개창을 하게 되는데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가서 이제 이런 보고를 할 때에 이성계가 함경도 사람인 걸 알지 않는데 거기에다 대고 함경도 사람들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개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투구라고. 이성계가 화를 빵 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 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우직한 성품의 사람들이 또 함경도다.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 이성계가 화를 낼 것을 알고 하나를 더 만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9개가 됐다라고 이런 일화가 이제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평가들은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그 지역의 지리나 역사적 특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은 부처와 같이 평온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수많은 성품을 가졌다.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풍전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가는 버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물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풍류를 죽이지 않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적으로는 지조 없이 왔다리 갔다리. 충청도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느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청풍영월이 굉장히 깨끗하고 고귀한 기상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느리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봤더니 벌써 돌에 치여 죽었고 막 웃긴 강의를 막 여기서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배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웃긴데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먹고 이제 막 가다가 앞에 신호등 빨간색 딱 걸리면 그 새끼 존나 웃기는 이 정도로 이제 늦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충청도 분이신데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리지를 그러면 분석해 보면 과연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저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리지에 이제 풍속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 사람들의 성품이 잘 소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로 순박하고 검소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순화한 품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숭상하는 무속적 성향과 상무적 기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리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야. 이게 그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셨던 성현이라고 하는 분이 용재총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아실 건데 이분이 관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강릉과 원주 사람들의 성품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슬쩍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부하가 싹 치밀거든요. 왜 제가 강릉 사람이에요. 보면 강릉 사람들은 넓어 먹고 사치스럽고 일 안 하고 근데 이게 왜 화가 나냐면 맞으면 틀리면은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술잔 잡고 술통 가지고 밤새도록 집에서 놀고 일하러 나가면 더워서 못하겠네 모기가 많아서 못하겠네. 근데 원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축하고 하는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 말미에 보면요 원주 사람들은 그 대신 인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것이 강릉 원주에서 나왔다. 이게 영동 영서 고을의 사람 대표적인 고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동과 영서 사람들의 인품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혹시 김봉희 교수님 되게 어르신은 풍류를 좋아하시는? 예, 그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뭐냐면 성현의 이야기는 강릉은 놀만한 곳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옥토가 많고 생활 여건이 좋아서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롭게 많이 놀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반면에 이제 영서 지역은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검소하고 저축하는 것이 몸에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제 오랑방탕하든 아니면 인색하든 이런 부분들은 교화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니 뭐 큰 이제 뭐 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시고 이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은 사치스럽지 않고 순화하고 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성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귀신 숭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지역적 특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연재해도 많고 그다음에 험준한 산악, 바다를 띄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외하는 것에다가 빌어서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했던 우리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기우제를 2번 지냈습니다. 대관령 산신 국사성당에 가서 1번 지내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가면 예전부터 용국기우제라고 그래서 기우제 했던 게 있는데 기우제를 2번 지냈거든요. 비가 안 와요.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오기 전날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째 기우제는 비 오기 전날 지내더라고요.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금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기원하는 마음을 저걸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우리 지역인의 성품들이 내려오는 것이 현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무역세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세금 중에서 무당들한테 걷어들인 세금이 있어요. 그 무역세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함경도하고 강원도가 무역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쉽게 구라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전통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순수한 성품과 고유한 문화 풍습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외부하고 조금 단절된 그런 이제 그 지역적인 여건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특히 태백산맥을 분기로 해서 영동과 영서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도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전통문화의 특색이 가장 강한 도시를 수구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선시대 걸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강릉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관련된 문화유산도 18% 정도 제일 많이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사람의 성품이 나온 것은 영서지역은 모든 지리지리 자료에 보시게 되면 순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말투에서부터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로컬리티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현재하고도 결부가 되는 우리가 강원도가 관광의 제일 도시다라고 하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내걸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요즘 와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건 제 전문 분야에서 하나 넣었는데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산수가 천하라고 했습니다. 산수가 천하에 갑질할 만하다는 얘기죠. 갑질이라고 하면 이 갑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물론 그것은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성은 지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까 안세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 유럽을 오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강원도를 인식을 할 때에 산수갑 천하 그다음에 유럽은 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체성의 형성이 하나 된 거고요. 물론 그것들은 앞에 금강산, 그다음에 해금강, 관동팔경, 그럼 영동 쪽만 이야기를 하냐? 물론 영서지역도 아까 그 삼부연이 말씀하신 청평산 굉장히 많은 그 삼자순 형항목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또 거기 그것을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또 한 역할을 한 문장이 하나가 대표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관동별곡이죠. 네. 근데 관동별곡에서는 관동별곡에서 자꾸 나왔다고 그러는데 관동별곡에서는 관동팔경 한마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네.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 지역의 유명한 장소들을 가사로 노래를 했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동팔경에 대한 장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애송되면서 강원도와 그 관동별곡에서 노래된 장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은 이제 해금강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강산은 저쪽 해양 쪽에 있는 것은 철원에서 가는 곳은 내금강, 지금 고성에 있는 것은 외금강이고 우리가 95년인가요? 그때에 금강산 관광이 제기가 됐을 때에 주로 우리가 가던 곳은 내금강을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는 고성군의 외금강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금강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외금강은 굉장히 웅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을 때 갔던 곳에 이제 외금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금강산과 관동팔경 관광이 아주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금강산 지금 북한 고성군 금강산 일대에는 호텔 물론 그 내금강 하는 쪽은 금강산 전기철도를 별도로 또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더욱더 이제 강원도를 관광의 일번지로서 이제 부각을 시키게 되는 자연 경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명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비록 지금 우리가 금강산을 가지를 못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이제 첫 번째의 물꼬를 트는 그 화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금강산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금강산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고성 금강산에서 정확하게 몇 달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로 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러 가신 건 아닙니다. 그럼 개장사 하러 갔냐? 그것도 아니고 그때 만주사변이 났을 때 거기에 아마 그 군수물자 동원 때문에 돈을 벌으러 가셨다가 해방이 됐는데 돌아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분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강릉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디가 계셨는지를 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성 온정에서 몇 달 동안 거기에 이제 머무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생집에 가셔가지고 그 돈 벌으러 탕진을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죠. 이거 지어낸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제가 처음에 가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이제 관광지로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런 이제 인연이 지금까지 강원도가 그 관광 1번지라고 하는 그 명성을 이제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쓸데없어갖고 그냥 하나 놓은 같은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매진 지역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변방은 북방의 요충지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변방보다는 뒤에 게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여기 기술을 했는데요. 뒤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신라의 각축장이었고 사실 백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대강 사업하면서 화천 원천리에서 백제의 대교 마을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도유적 발굴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식 고분과 태환식도 나왔고 뭐 무동 양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고대에는 각축장이고 고려 시대에는 강원도가 동계 지역에 속한 지역이고 북쪽으로는 여진 또 여진 중에서도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동여진 그 다음에 동해안의 외구 그래서 동계 지역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였고 뭐 조선시대에도 많은 전장터가 됐었고요. 위병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근대에 오게 되면 춘천의 이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뭐 왕의 피난처로서 만들었고 춘천이 국방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물론 좀 좋지는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로컬리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딱 25분 돼서 끝내고 더 다른 이야기는 토론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